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AJAX라고 하는 웹페이지에서의 서버와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에 앞서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서버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AJAX가 도와주고요. 사용자 경험을 이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AJAX의 기본 개념,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프로그래밍 차이점, 패치, API의 사용법, 그리고 프로미스와 어싱크 어웨이트를 활용한 AJAX 통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JAX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JAX는 약자입니다.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라고 하는 약자로서 AJAX로 불리고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서버와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JAX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동기성.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화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라고 하며 AJAX 요청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의 형식이 중요하고요. XML이라든지 JSON 파일, 그 다음에 HTML,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JAX에서 일반적으로 통신하는 과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서버와 통신을 위해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청을 초기화하고요. 요청의 유형에는 get, post 등 다양한 요청들이 있고 이 URL을 설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요청에 대한 전송이 일어나고요. 서버로부터 요청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 처리로부터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 처리하는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AJAX는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JAX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비동기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비동기성이었죠. 동기식 프로그래밍과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기식 프로그래밍은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코드 실행을 차단합니다. 즉,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브라우저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면에서 비동기식 프로그램은 요청을 보내고 나서 다른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요. 요청이 완료되면 그제서야 콜백 함수가 호출되어 응답을 처리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이 동기식과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으로 나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이 완료된 다음에 다음 코드를 실행하냐, 또는 요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코드를 수행하다가 이 요청이 완료되면 다시 호출되어서 응답을 처리하는 비동기식 프로그래밍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면 AJAX의 통신 과정 중 첫 번째 XML HTTP 리퀘스트 객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첫 번째 XHR이라고 해서 XML HTTP 리퀘스트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 객체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두 번째 오픈이라고 해서 요청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get에 대한 요청으로 만들 거고 해당하는 URL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ue라는 값을 주고 있고요. 여기서 요청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send라는 하나의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가 onLead state chang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이 요청에 대한 스테이트 값이 4가 맞는지,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200이 맞는지, 이 각각의 값들이 맞다면 정상적으로 응답이 됐고 통신이 되었다면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XML HTTP 리퀘스트 객체가 사용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XML HTTP 리퀘스트 객체 중에서 get 요청이 아니고 post 요청에 대한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get 요청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통해서 post라고 이 요청을 초기화해주고 해당하는 URL, 그 다음에 true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set request header라고 해서 이 부분을 꼭 넣어주셔야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XML로 만들 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뜻은요. 콘텐트 타입이라고 해서 헤더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 헤더 돼 있죠. 헤더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요청 데이터의 형식을 제이슨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TF-8은 우리가 모든 국적 이 해당되는 어떤 언어로서 설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요청 데이터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하여 전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똑같습니다. send라는 값 쓰시고요. 그 다음에 on, ready, state, change라는 값으로 이게 스테이터스랑 스테이터스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fetch API에 대한 사용입니다. 이 fetch API는 AJAX 요청을 생성하는 최신 방법이고요. 프로미스 기반의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더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fetch API를 사용해서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보다 더 쉽게 AJAX 요청을 처리하는 get 요청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JAX는 get 요청과 post 요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다음은 fetch API를 사용해서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tch라고 해서 우선 작성을 해주고 괄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괄호 안에 우리가 텍스트를 작성할 건데 통신을 할 URL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get 요청일 수도 있고 post 요청일 수도 있는 URL을 작성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en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점이 찍혀 있고 then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거라 지금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을 찍고 then이라고 하게 되면 이 URL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었다면 이 then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동한 값 중에 response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JSON 형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한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또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 부분이 작동을 했다면 then 하고 이 부분의 두 번째가 해당하는 부분이 작동을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값 중에서 데이터라는 값을 찾아서 콘솔 로그로 데이터를 한번 보겠다 라는 뜻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작동을 하다가 작동이 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 catch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에러라는 걸 실질적으로 콘솔 에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예제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음은 fetch API를 사용해서 post 요청을 보내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앞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get 방식과 비슷하게 fetch를 작성을 하고요. URL을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근데 get 요청과 다르게 여기 콤마가 하나 찍히게 됩니다. 콤마가 찍히고 여기 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method가 있고요. 헤더가 있고 body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ethod는 우리가 어떤 요청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post로 작성을 해준 거고요. 헤더는 아까 AJAX와 비슷하게 컨텐트 타입은 우리가 JSON 형식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ody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내는 값을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JSON을 스트링 형식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스트링 파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고 각각에 해당하는 지금 메서드의 JSON 형식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동을 했다면 response라고 하는 값을 동일하게 JSON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then을 통해서 데이터,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catch는 에러가 이 부분 중에서 어디라도 에러가 발생했을 때 콘솔 에러를 통해서 에러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get과 크게 다른 점은 헤더와 body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메서드 부분은 get이든 post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찍어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JAX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fetch API에 대한 사용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우리가 동기식 프로그래밍과 차이점을 알아보았고요. XML, HTTP 리퀘스트 객체와 fetch API를 사용한 AJAX 요청 방법,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프로미스와 어싱크 어웨이에 대한 우리가 활용법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AJAX와 Fetch API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API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는 걸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